게임 만화 스토리 작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운 좋게 게임 업계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거의 백지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은 항상 바쁘고 항상 야근에 항상 바쁘고 그러니까 다가가서 물어보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바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경력자로 왔는데 한 사람의 몫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는 시기도 있었고. 그 비결이 궁금해요. 저도 경력직 이직을 하면 뭔가 여기서 뭔가 내가 1인분의 목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뭐 밤늦게까지 플레이를 하고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플레이를 하는데 플레이에 그치지 않고 저는 옆에다가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걸 놓고 그때그때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녹화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하듯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 양정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한 18년 차 정도 되는데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의 만화 스토리 작가로 시작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의 퀘스트 기획자를 거쳐서 현재는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의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로 합류해서 개발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시나리오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일인가요, 그게? 시나리오 기획자가 하는 업무에는 이제 세계관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인 스토리, 서브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게임에 담을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요. 소설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기획 양식이 있어요. 근데 보통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일일이 코딩을 하듯이 한 줄씩 한 줄씩 다 적습니다.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신기하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체험해야 되는 환경이 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 NPC와 불이 일어나고 있는 곳과 그다음에 몬스터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날줄로 다 이렇게 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클리어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그리고 내가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도록 리소스나 그 다음에 테스트를 계속 거치는 거죠. 기획자님은 본인이 일잘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을 잘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일을 못하지는 않는 쪽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 업계에서 그 10년 동안 그 근무를 하면서 출시작을 하나 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운 좋게도 뭐 PC 게임,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콘솔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들을 출시해 왔다는 거. 18년 동안 이제 한 분야에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꾸준히 그 개발자의 수명을 늘려가고 있다는 게 밥값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퀘스트 기획자로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블레이드 앤 소울 불소라고 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인기도 많이 있었던 PC MMORPG 게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 굉장히 대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퀘스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뤄야 될 툴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테이블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게임에 녹여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런 기획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역량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견제하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럼 블레이드 앤 소울 이제 퀘스트 기획을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지난 일이니까. 네, 그 전 직장에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룰 수 있는 툴이나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능숙하게 다루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의 경우에는 게임 만화 스토리 작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운 좋게 게임 업계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거의 백지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은 항상 바쁘고 항상 야근에 항상 바쁘고 그러니까 다가가서 물어보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바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경력자로 왔는데 한 사람의 몫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는 시기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그분들은 그만큼 그동안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본인이 이룬 것들이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저는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좀 그 과정을 밟아갔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저도 경력직 이직을 하면 뭔가 여기서 뭔가 내가 1인분의 목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물어볼 때 일단 질문한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필요하면 녹음을 한다거나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저를 좀 이끌어주는 멘토, 그다음에 동료를 만났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좀 쉽게 내 능력을 좀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야근을 많이 하셨나요? 야근은 입사 첫날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분위기가 이제 다 타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남아서 뭐라도 하나 더, 물론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으니까 하게 되고,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 출근도 자주 했었고. 아니 그렇게 주말 출근에 야근까지 자기 시간에 그렇게 불태우셨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예, 굉장히 인정받고 현재까지도 서비스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련된 시리즈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IP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발자들의 명함이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이 개발자의 명함이 되거든요. 수명도 될 뿐더러 불소팀을 나오고 향후 몇 년은 이제 유지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의 시나리오 기획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명함이 주고 있죠.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올해 4월에 전 세계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으로 출시가 됐고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의 그 다이나믹한 전투 시스템, 그 수준 높은 그래픽과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최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데뷔를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특징이나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시나리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캐릭터의 매력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었고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대중매체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장르 바탕 위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강화부대원이 지구에 내려와서 네이티브라는 그런 괴물들과 전투를 펼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게임 유저들에게 좀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PD님이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맞고, 맞고, 잘 잡았어. 액션의 손맛이 굉장히 좋아서 같이 맞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컷신. 컷신이에요. 이게 좀 콘솔 게임의 특징인가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 중간중간에, 플레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보는 시간들. 네, 튜토리얼이면서 이제 세계관과 시나리오를 학습시키는 그런 의도로. 자기가 가장 가까운 동료를 잃었으니 적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죽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딱 동기부여 컷을 탁 넣어주고 스텔라 블레이드. 어쩌다가 PC 게임, 모바일 게임에서 콘솔 게임의 시나리오 기획자가 되셨나요? PC나 모바일 게임은 계속해서 라이브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끝이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려가고 그런 컨텐츠들을 양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콘솔 게임은 끝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콘솔 하면은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막 유저들이나 이런 평론가들이 많이 플레이를 해보고 이렇게 나를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로망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콘솔을 하면서 자라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로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스텔라 블레이드 시나리오를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특히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에 와서는 주변의 동료들이 다 콘솔 매니아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콘솔 게임을 만드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PC MMO나 모바일이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게임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콘솔 게임 레퍼런스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얕게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그 제시를 하고 안을 내더라도 그 근거가 없으니까 설득력이 좀 약해진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좀 플레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개인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하듯이.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 플레이를 하고 새벽 5 정도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플레이를 하는데 플레이에 그치지 않고 저는 옆에다가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놓고 그때그때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녹화를 했고 나중에는 정말 좋은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은 일일이 대사들을 다 필사를 컴퓨터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폴더에도 모아놓고. 아까 블레이드 소울 얘기하실 때 결국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시간을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모바일 게임 200시간을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좋은 게임을 20시간 플레이하고 그 플레이에 멈추지 않고 그거에 대한 나의 그런 생각들, 인사이트들을 정리해 놓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좀 맞아야 그게 내 것이 되지, 그냥 단순히 즐긴다고만 해서는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저희도 막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봐도 이제 기록을 하고 막 정리를 해서 아웃풋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조금 가속이 좀 붙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지켜봤던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루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의 마인드셋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마인드셋이 좀 좋을까요? 그 시나리오 기획자가 이제 작가 성향이 되게 강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계시던 분들도 많이 진입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을 위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자기가 쓰고 싶은 글만 쓰다 보면 동료들조차 이해 못하는 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전쟁 씬을 한 컷 썼어요. 그럼 이거의 게임에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한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신에 그거를 뭔가 페이드 아웃 시킨 다음에 전장의 함성으로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해야 게임에 좀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고집만 계속 부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을 서로 발생하는 거죠. 게임 시나리오 직군에 뭔가 취업이나 진입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저술한 이제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를 참고 삼아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잘러가 되기 위한 팁이 있다면? 그 일잘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을 못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 그런 주관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꾸준함과 이제 배우려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 시작만 하고 포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 배움의 태도는 세상에는 저보다 이제 잘나는 분들도 많고 좋은 실력이나 센스를 가진 분들도 많은데, 제가 가진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배워왔던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만의 언어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출시키려면 상대의 그런 장점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나한테 가져와서 응용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성장을 해 나가면 누구라도 일을 못하지 않는 그런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편에 추천해 주실 만한 일잘러가 있을까요? 출퇴근길에 매일 무신사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요. 네. 그 트렌디함이 때론 활력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신사나 29cm에서 활동하시는 일잘러 분을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